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씩 오면서 지역별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상담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유튜브를 업로드하는데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죄송하고,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장기 투자죠. 또 장기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상품을 어느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훨씬 더 유리한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어디에서 누구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별로라더라 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내 돈이 투자되는 거고 내 돈이 장기 투자에서 수익이 잘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오로지 객관적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주세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이때까지 앞선 9개, 10개 정도 동영상에서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은 유명한 분들과 많은 서적에서 장기 투자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쵸?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이나 브라질, 세계 각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요즘에 조금 희화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죠?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이 박스권에서 막 굴곡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박스피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2600포인트까지 고개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박스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박스권에. 그쵸? 같은 기간에 미국은 완벽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올라갔고요, 유럽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그 중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저번에 악재를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평도 포격, 천안함, 전쟁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빠집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지수가 깔아앉아요. 지수가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개미들은 거의 대부분 그때 팔아버려요. 겁나서. 그렇죠? 근데 진정한 실력자들, 외국인들, 좀 잘하는 외국인들은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으면 어떻게 되죠? 팔고 나간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데, 그때 산 사람들은 만약 10% 떨어졌다고 하면 10%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확히 적용되는 국가가 어딜까요? 지금 시점에서. 악재는 항상 해소가 됩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가 부채가 많다 뭐하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중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정확히 서적이나 매체를 통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욕해왔던 뗀놈들 짱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힘이 있는 국가예요. 증시 개방 한 번 하고 후광통, 성강통 그 한 번만으로도 1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1년 만에 6000포인트까지 가는 힘 있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그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쵸? 네이버보다 훨씬 큰, 카카오보다 훨씬 큰 텐센트, 삼성전자보다 이미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세계 가전 1위 하이얼전자, 알리바바, 샤오미 다 중국 거예요. 그쵸? 세계은행 1위부터 4위까지 중국은행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예요. 물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채 문제로 하락폭이 있지만, 중국은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게 10%가 채 안 돼요. 근데 최근 중국은 20%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간의 무역이 차지하는 그 GDP 10% 이하인 고 파장보다 지금 폭락이 너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세일한다는 겁니다. 요럴 때 주워 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베트남도 너무 좋고요. 베트남도 작년 말까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죠, 지금. 요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사야 돼요. 어차피 바닥권이었어요. 옛날에 중국이 1000포인트에서 2007년도, 6년도부터 해서 2년 동안 2년 만에 거의 사실상 2007년 1년 만에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1000포인트에서 6400포인트까지 갔다가 폭락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2014년도 말에 후광통이 되면서 5400포인트까지 또 올랐다가 또 폭락했어요. 지금은 스물스물 횡보하면 살짝 올라가다가 미중 간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바닥권에서 세일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1, 2년 안에 수익 나기 힘들어요. 제가 영상 업로드 해놓은 것 중에 코스트 에버리징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요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 목돈을 한 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적립식 투자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영상 꼭 찾아보세요. 지금은 적립식 투자하기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해가시죠? 옛날에 막 올라갈 때 막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갈 때 2000에서 5000 올라갈 때 판매를 하면 세일즈를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쵸? 그런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전부 다 횡보하고 있거나 살짝 하락하고 있을 때 주워 담습니다. 우리 요즘에 씨앗농법이라고 많이 유행해요.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적립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중국의 모습은 알잖아요. 드론이 이미 세계 1위고요. 전기차도 그렇고요. 무인 택배도 시작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유학 가서 기술을 배워서 전부 다 본토로 가서 창업을 목표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전부 다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 공대생들 어디가 있나요? 그쵸? 전부 다 노량진 신림동에 가 있습니다. 또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중국은 대학교 앞에 335 모여서 창업을 꿈꿔요. 벤처를 꿈꿉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리어카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도 QR코드로 결제를 합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중국의 성장, 중국이 이제 증시 개방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92년도에 10% 증시 개방을 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증시 개방 폭을 넓혀서 98년도에 100% 개방을 했어요. 중국은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MSCI EM 지수의 편입이 작년에 승인이 돼서 올해 6월에 편입이 돼서 이제 들어왔고요. 이미 신흥국 지수에. 치고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현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무조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가만히 있다가 상승하는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또 놓치게 돼요. 그쵸?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시선을 코스피보다는 해외로 돌려라. 그 중에 지금 미국이 미국이 아니죠. 중국이 정말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은행은 이제 투자해서 제외되고, 은행을 물론 내가 저축하는 금액 중에 금액이 100만원을 치면 60만원 정도는 은행의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야 돼요. 그쵸? 나머지 금액,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권사와 보험사 상품이 있어요. 증권사는 주식 펀드가 될 거고, 보험사는 변액이라는 상품이에요. 그쵸? 주식, 펀드, 변액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변액 얘기야, 펀드 얘기야, 주식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 펀드, 변액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팔고 나갈 때 매도세도, 그러니까 배당 죄송해요. 배당 이익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어요. 양도세도 없어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다릅니다. 양도세가 22% 이상이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배당 이익이나 이자 이익에 대해서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얻었어도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단타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묻어둬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죠. 개인이 주식으로 투자하기에는 할 수 있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현재 갔다 올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는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게 아직까지 중국이나 베트남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재무제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주식 개인 직접 투자는 양도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업의 좀 이런 그 객관성, IPO 자체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펀드나 변액을 해야 되는, 증권사의 펀드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장기적으로.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주식은 일단은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개인 투자 장기적으로 뭐 50만원, 100만원도 좋고요. 1000만원도 좋고요. 장기적으로 묻어두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관리받고 싶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펀드가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펀드냐 변액이냐예요. 펀드는 증권사의 상품이고요. 변액은 보험사의 상품이에요. 보험사의 변액 네이버 쳐보세요. 전부 다 욕밖에 안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 욕먹을만 했거든. 이해가세요? 변액이 욕먹는 이유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설계사들이 관리를 안 해줘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변액이 왜 펀드보다 안 좋냐면, 옛날에 판매됐던 변액은 펀드 라인업이 거의 국내형이었어요. 해외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형에만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펀드 라인업이 굉장히 제한됐어요. 해외형 있는 것도, 펀드는 이제 계속 금펀드나 뭐 좋은 것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 그대로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납입하고 있으면 채권에다가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게 옛날에 비중이 100만원을 투자를 하면 40만원, 50만원을 수익이 안 나는 안정적인 채권에다가 의무적으로 돈을 넣어야 됐다고요. 나머지 50만원, 60만원만 주식형 펀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비싸잖아. 보험사 상품은. 이해가시나요? 변액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변액은 펀드의 집합체예요. 펀드를 여러 개 묶어놓은 걸 변액이라 그래요. 이 펀드 저 펀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으로도 옮길 수 있고. 이해가시죠? 증권사에 있는 펀드는 그 펀드 하나, 내가 중국 펀드를 산다 그러면 요 차이나 펀드 하나, 요거를 말하는 거고, 변액은 내가 변액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 차이나나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금이나 채권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액이고. 이해가시죠? 근데 변액이 욕먹었던 이유는 라인업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국내에 머물러 있었고, 또는 새로운 펀드 라인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한전 옛날 상품들밖에 없었고, 또 하나 채권을 의무적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해야 돼서 수익이 안 나는 채권을 너무 많이 반드시 편성을 해야 돼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 이 사업비가 옛날엔 10%에서 15% 정도 됐어요. 쉽게 말하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펀드는 수수료가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펀드가 낫죠. 근데 제가 왜 변액을 계속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볼게요. 펀드랑 변액이 있으면 5년 미만은 펀드가 훨씬 유리해요. 왜? 사업비가 거의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쵸? 변액은 5년 미만 투자할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혹시나 변액을 2년 내 3년 내 쇼부 치자 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은
올바른 가입 방법이 아니었고 설계사가 너무 욕심을 낸 거예요. 그쵸? 변액은 오로지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펀드보다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변액은 납입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펀드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왜 좋을까? 그럼 펀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납입이 끝났다고 쳐볼게요. 변액이 납입이 끝났어요.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수수료는 굉장히 펀드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변액이 있고 펀드가 있고 변액이 있어요. 그래도 차이가 나. 어디가 더 좋을까? 이미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변액이 훨씬 낫죠. 왜? 이 변액은 요즘 변액은 일단은 변액은 납입이 끝나고 10년이 됐죠? 세금을 안 내요. 아까 중국이나 베트남 투자하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배당소득세나 아니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얘는 비과세입니다. 작년 제가 동영상 올린 거에도 있어요. 2017년 말에 12월 31일 날 비과세 해외 펀드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변액은 아직까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가 얻은 소득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일단 납입 완료가 돼서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싸졌어요. 펀드 수준만큼.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 세금을 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쵸? 그리고 얘들은 지금은 펀드 라인업이 계속 들어와요. 좋은 펀드 라인이 들어오면 계속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그 펀드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중국이 폭락을 하죠. 그럼 얘는 미국으로 옮겨가도 돼. 또는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덱스나 분산으로 투자를 해도 돼. 펀드에 투자를 해도 돼. 근데 얘는 펀드를 팔아야 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펀드 나중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5천만 원 1억이 될 거잖아요. 펀드를 옮기면 또 수수료가 2% 3% 발생을 해요. 1억에 2%면 얼마죠?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1년에 12번 펀드 변경이 무료예요. 그리고 자, 펀드 변경이 무료예요. 비과세예요. 두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어요. 변액에. 그리고 오토 리밸런싱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돈을 펀드 변액에 돈을 적립해 놨잖아요. 근데 내가 투입한 그 펀드가 좀 하락장이 올 것 같아. 그럼 이 적립금을 내가 모아놓은 돈을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 놓고 싶잖아요. 그럼 변액은 말 그대로 또 옮겨 놔야 되면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얘는 무료라고요. 그래서 비과세 그리고 펀드 변경할 때마다 무료 그리고 오토 리밸런싱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펀드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중단기적으로는 펀드가 훨씬 유리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계사들한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훨씬 유리해요. 변액이 안 좋다, 펀드가 안 좋다, 변액이 안 좋다, 막 펀드가 안 좋다, 펀드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 변액에 대해서 전부 다 욕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 본질을 아셔야 돼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펀드도 반토막 나고 변액도 반토막 났어요. 다시는 투자 안 한다, 변액 안 한다, 펀드 안 한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이버에 쓴 거예요. 수익 잘 나고 있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그쵸? 칭찬도 안 합니다. 네이버에 안 올려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5년 미만 변액할 거면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펀드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상 난 장기적으로 본다. 비과세 통장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비과세 통장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중국이나 베트남 투자하고 싶다. 그쵸? 그리고 펀드 옮길 때마다 난 수수료 내기 싫다. 오토 리밸런싱 수수료 내기 싫다. 변액하셔야죠. 이해가시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게 변액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단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는 수수료 사업비가 비싸서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해요. 펀드보다 안 좋아요. 5년 이내는. 근데 5년 이상은 훨씬 더 유리하다. 단점은 5년 이내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5년 미만 투자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펀드처럼 한 번 내고 자유적으로 내고 이게 아니라 변액은 기간 동안 내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납입을 꾸준히 매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무조건 키우는 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유지를 했을 때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기능이
5년을 내고 5년을 유지, 어차피 10년을 유지를 해야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변액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니버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니버셜은 보험사에 있는 기능인데 대출이 아니에요. 약관 대출, 보험 대출이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 없이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 이상 인출해야 된다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펀드처럼 해지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돈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는 수수료 없이 찾았을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납입 기간 중에 조금 납입이 힘들어도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이게 주식, 펀드, 변액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장단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 영상의 제목이, 채널의 제목이 주식 보험으로 재테크하기입니다. 보험이라고 무조건 종신보험, 실비보험,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은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이 활용 가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펀드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때까지 영상 올린 것 중에 제일 긴 영상인데 20분 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그쵸? 자, 실행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실행입니다. 항상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실행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면 카톡으로 문의를 주실 수도 있고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도 있어요. 내일도 청주까지 문의 주신 분 상담하러 가는데 전국 각지 다 다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 문의 주시면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해당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종목을 추천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아니면 주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고 변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